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지지압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지지압에는 육합과 방합, 그리고 삼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합과 방합, 그리고 삼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합을 보겠습니다. 지지육합에는 자축합, 인해압, 묘술압, 진유압, 사신압, 오미압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인해압, 진유압, 오미압을 생합이라 하고 자축합, 묘술압, 사신압을 극합이라고 합니다. 인해압은 수생목, 진유압은 토생금, 오미압은 화생토, 그래서 생합입니다. 자축합은 토극수, 묘술압은 목극토, 사신압은 화극금, 그래서 극합입니다. 생합은 합의 작용력이 강하고 극합은 합을 하면서 극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신합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화도 되니 합하였다가 헤어질 때에는 구설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지지육합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육합은 12가지 지지를 하늘과 땅, 그리고 추나추동의 사계절로 구성됩니다. 자축이 합하여 토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축합토가 땅을 이룹니다. 인해가 합하여 목이 됩니다. 인해합목이 봄을 이룹니다. 묘술이 합하여 화가 됩니다. 묘술합화가 여름을 이룹니다. 진유가 합하여 금이 됩니다. 진유합금이 가을을 이룹니다. 사신이 합하여 수가 됩니다. 사신합수가 겨울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오미가 합하여 하늘이 됩니다. 지지육합은 자축과 오미가 하늘과 땅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나머지 지지들이 추나추동 사계절을 순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합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해압은 배고픈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는 형국입니다. 인해압파입니다. 사신압은 원숭이가 길가에 떨어진 뱀을 낚아채는 형국입니다. 사신은 형합파입니다. 그래서 인해압과 사신압을 선합흑파라고 합니다. 자축합은 쥐새끼가 쥐구멍을 들락날락하는 형국입니다. 오미압은 말이 마구간을 드나드는 모습입니다. 고장을 형충하면 입고됩니다. 고장과 합을 하여 동하면 잃게 된다 하여 합고동실이라고 합니다. 묘술압은 사냥개가 토끼를 보고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에 사냥개는 어떻게 될까요? 토사구팽입니다. 진유압은 솔개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합한 후에 괴로움을 당하고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합후질기라고 합니다. 방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합은 같은 계절과 같은 방위의 지지끼리 합을 한다 하여 계절합 또는 방위합이라고 합니다. 인묘지는 동방목국으로 봄에 해당합니다. 사오미는 남방화국으로 여름에 해당합니다. 신유술은 서방금국으로 가을에 해당합니다. 해자축은 북방수국으로 겨울에 해당합니다. 방합은 세 글자가 동시에 나란히 있으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두 글자만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육합이나 삼합에 비하여 합력이 떨어집니다. 삼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합에는 해뮤미 목구, 인호술 화구, 사유축 금구, 신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해수와 묘목과 미토가 만나면 묘목이 왕으로 목에 일을 합니다. 해묘미 목국이라고 합니다. 해수는 계절로는 겨울의 시작을 담당하지만 일터에서는 해중간목이 목의 일에 앞장섭니다. 미토는 계절로는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가을의 시작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터에서는 을목을 감추어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만나면 오화가 왕으로 화의 일을 하므로 인호술, 화국이라고 합니다. 인목은 계절로는 봄의 시작을 담당하지만 일터에서는 인중병화가 화의 일에 앞장섭니다. 술토는 계절로는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겨울의 시작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터에서는 정화를 감추어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만나면 유금이 왕으로 금의 일을 하므로 사유축 금국이라고 합니다. 사화는 계절로는 여름의 시작을 담당하지만 일터에서는 사중경금이 금의 일에 앞장섭니다. 축토는 계절로는 겨울을 마무리하고 봄의 시작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터에서는 신금을 감추어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만나면 자수가 왕으로 수의 일을 하므로 신자진 수국이라고 합니다. 신금은 계절로는 가을의 시작을 담당하지만 일터에서는 신중임수가 수의 일에 앞장섭니다. 진토는 계절로는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의 시작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터에서는 개수를 감추어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삼합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신사에는 삼합의 첫 글자로 앞장서고 시작하는 일을 잘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생지국이라고도 하고 맏아들 맹자를 써서 삼행지국이라고도 합니다. 인신사해를 행동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오무유는 삼합의 왕으로 남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고집이 매우 강합니다. 기운이 가장 왕성하여 사왕지국이라고 하며 동서남북의 정방향에 해당한다 하여 사정지국이라고도 합니다. 자오무유는 한마디로 왕초입니다. 진술충리는 삼합의 마지막 글자로 감추고 저장하는 일을 잘합니다. 감추기를 좋아하고 생각이 많으며 욕심도 많습니다. 창고라는 뜻으로 사고지국이라고 하고 묘지라는 뜻으로 사묘지국이라고도 합니다. 진술충리는 무언가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 있어도 합력이 작용합니다. 특히 왕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삼합의 반 정도의 힘을 가진다 하여
반합이라고 합니다. 해묘미의 해수와 묘목, 묘목과 미토가 만나면 반합을 이룹니다. 인호술의 인목과 오화, 오화와 술토가 만나면 반합을 이룹니다. 차유축의 차화와 유금, 유금과 축토가 만나면 반합을 이룹니다. 신자진의 신금과 자수, 다수와 진토가 만나면 반합을 이룹니다. 또한 지지에서 반합을 이루고 해담 오행이 천간에 투출하면 삼합에 못지않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지합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과 월이 합을 하면 장남이 아니어도 가권을 이어받습니다. 월과 일이 합을 하면 배우자와 나의 어머니가 화합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충을 한다면 남자는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과 시가 합을 하면 자식과 화합하는 모습이므로 노후에 행복하겠네요. 남자 사주에 합이 많으면 사교적이며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자 사주에 합이 많으면 끼가 많아서 좋지 않게 봅니다. 추명가에 보면 합타합기 좋다마소 사랑통에 주거나니 밤낮으로 영빈송객 송별함이 열애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것도 남녀차별의 구시통변일까요?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통변 비법 하나 공개할까요? 일지가 삼합이 되는 해에 변화가 들어옵니다.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사나 여행, 직업 변화, 결혼이나 이혼, 혹은 입원이나 퇴원 등의 환경에 변화가 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있던 것은 나가고 없던 것은 들어옵니다. 운이 좋으면 들어오고 운이 나쁘면 없어집니다. 오늘은 지지압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충과 형파에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